굿바이 시간입니다. 유난히도 이 시간은 빨리 진행해서 많은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에 제가 좀 마음이 떨리는데요. 부지런히 가보죠. 첫 번째 종목 드디어 합니다. 토사구팡님의 세경 하이테크. 제가 제작진에게 열심히 우겨봤어요. 꼭 넣어달라고. 23,85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멘토님 답 좀 주세요. 네. 근데 23,000원대에 매수하셨다는 건 그래도 매수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오랫동안 또 질문 주셨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데코 필름 쪽 사업 때문에 한때는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부족하다는 건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없다는 거. 하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본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현재 제가 볼 때는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끌고 하신다면 그래도 25,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25,000원까지,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꼭 체크하셔서 접근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음 종목이 삼성화재입니다. 매수가가 17만 900원, 비중 20%, 실적 좋고 가격도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요. 연말까지 갖고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셨네요. 네. 사실 이 삼성화재도 그렇지만 이제 손해보험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이제 보험사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을 하면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할 때 금리와 연동된 상품 쪽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때 수시로 바로바로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금리가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 보험사들의 운영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게 된다면, 이제 화재보험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손해보험 쪽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건 바로 겨울철입니다. 빙판기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춥기 때문에 또 불을 또 많이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못 받을 뿐이지, 이런 기업은 사놓으면 결국은 다시 올라와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나중에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 아마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면 끌고 가시면 돼요. 최소한 20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지금 뭐 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신규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23만 원까지 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오늘 종가부터 해서 뭐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능으로 정리합니다. 삼성화재 연락 주신 분 꼭 잘 점검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살까요? 아니면 스튜디오 드래곤 살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저도 고민돼요. 저라면 현대글로비스. 네, 두 종목을 주셨는데, 네. 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현대글로비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리고 시장에서 그나마 또 시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지금 사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자리이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사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안전적인 방법에서 좀 저는 가격 웬만하면 좀 싸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눌려서 왔을 때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두 종목 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저와는 또 성향이 달리 반대쪽 종목을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광산업.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며 김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분 매수 가능 답변일까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건자재 쪽 이제 관련주들이죠. 이제 건자재 관련주라든지 건설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 보강산업 역시도 이 관련주기 때문에 얘도 한번 기다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그래서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거래량이 오늘 봤을 때 62,000주 정도, 그리고 거래 대금이 지금 거래량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는 건 시장에서 아직 관심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는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 메리트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강산업은 보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 없이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6,500원까지 신규로는 거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즉 시장에서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셨죠? 일단 매수 유보 답변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나이스 평가 정보 유튜브 통해서 접수됐어요. 레프윙님이 23,100원에 매수하셨고 10%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 친한 친구가 여기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 되게 좋대요, 스스로. 네, 사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 회사 좋은 회사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기업을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78,000주, 거래대금 17억 정도, 원래 2만 원대 가격이니까 지금 가격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오늘 종가로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000원.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도 들으면 좋아할 것 같고 레프잉 님도 들으시면 좋아할 것 같네요. 매수 가능 의견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이 사막 콘덴서 문자 통해서 접수되어 있어요. 78,200원 10%. 손실 구간이네요. 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왜 손실일까요? 지금 주가가 이 기업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MLCC 관련해서 이제 사막 콘덴서라든지 삼성전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기가 시세는 더 강하고, 왜냐면 삼성그룹주들이 원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막 콘덴서도 지금 과거 역사적인 고점까지 거의 뭐 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사막 콘덴서하고 삼성전기를 같이 놓고 과거에는 봤지만 지금은 삼성그룹주를 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를 삼성전기를 보고서 그냥 계속 투자를 한다? 이건 조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기업은 목표 주가를 8만 원 정도로 저는 잡아놓고 1차적으로 8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업은 7만 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유튜브 통해서 한전 KPS 들어와 있어요. 27,100원에 매수하셨고 10%.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이 존중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네, 다행히 수익 중이셔서. 근데 한전 KPS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사실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전 KPS, 이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제 탈원전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전 KPS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좀 사실은 맞질 않아요. 이 대표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한전 KPS하고 한국전력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두 종목 중에서는 사실 한국전력이 훨씬 나아요. 한전 KPS보다. 차라리 저는 한전 KPS를 굳이 저는 계속 여기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좀 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국전력을 지금 밑으로 지금 현재 좀 내려왔을 때, 즉 23,000원 있죠? 이 정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좀 담아 놓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 KPS는 지금은 정리하시고 차라리 한국전력 기다리셨다가 좀 낮은 가격에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으로 정리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문자 통해서 5,500원에 사셨대요. 20% 비중인데 어제 사실 쿠팡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종목은 오늘 쿠팡 관련주 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내려요. 쇼박스 전략 주시죠. 네. 하필이면 또 5,000원대에 사셨대요. 네. 5,500원. 네.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아마 5,500원이라고 하면 아마 매수하신 지가 최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손해를 보고 계셨다가 요번에 이제 관련주로 올라와서 회복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슈는 이미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갭이 뜨고 나서 이 갭을 좀 메워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시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번에 올라왔을 때 5,500원 가격 매수 가격이라면 빠져나오세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저는 지금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이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이분 좋으셔요. 수익 중이세요. 38,757원 20%입니다. 2월 들어서 이 종목이 오른 날이 딱 2번밖에 없는데도 이분은 수익 구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시간을 좀 갖고 잘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을 딱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한번 시세가 좀 빠르게 났다가 중간에 한번 또 조정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도 역시 같은 흐름의 시세가 나왔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세가 아마 다음에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대신 이 시세가 굉장히 또 빠르고 조정이 길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안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올라오면 55,000원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에서 새로운 고점 자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55,000원이면 정리를 하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셨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받고요. 다음은 세트뱅크. 일단 유튜브 통해서 33,300원에 30% 갖고 계시대요.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 부근이에요. 근데 세트뱅크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더 살까요? 아니면 나올까요? 지금 33,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손실 중이시라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수익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본전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가 들어왔는데 한번 눌렸잖아요. 근데 이 눌렸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분산인지 아니면 매집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분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건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면 34,500원. 이 가격 한번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는 34,500원. 하지만 신규 매수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트뱅크 답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CS윈드. 오늘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3일째 내려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11만 원대 매수하셨네요. 20% 갖고 계시다고. 손실 구간이에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근데 11만 원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나 싶어요. 지금 보면 10만 8천 원이 최고점이거든요. 아마도 그러면 10만 원 정도 순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격을 온 적이 없어서. 네.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해야죠. 이 기업은 사면 안 되죠. 지금 보세요. CS윈드. 이제 풍력 관련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정책주예요. 근데 과거부터 이제 풍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적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재료가 엄청나게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고 지금 가격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거품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CS윈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손절가 지키시고요. 8만 원 손절가 지키시고요. 반등 나오면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왔을 때 잘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죠. DR잼 유튜브를 통해서요. 16,100원에 10% 손실 구간이시네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16,1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 이 기업도 매수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땐 DR잼이라는 회사의 실적을 보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싸구나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부터 떨어졌을 때는 싸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보세요. DL잡이라는 회사는 지난 2020년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실적 이상을 주가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일단 반등 나오면 저는 16,000원 정도 가격대에 오면 전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R점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문자로요. 3,700원에 30%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사실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보면 3,000원대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원래 한번 시세가 나왔다 지금 빠진 거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거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자체가 워낙에 저때 시세가 나왔던 것 자체도 사실 좀 과도하게 슈팅이 나왔던 거라 지금 원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3,200원만 깨지 않으면 보유하고 계시다가 3,8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그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은 신규 매수 역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바이 시간 여러분의 종목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마음 한켠이 좀 무겁네요. 하지만 내일 저희 주첸콜 시간 12시 시작하기 전에 또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접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